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붉고 노란빛이 뒤섞인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지만 그 따스한 기운은 이지원의 마음속에 자리한 차가운 쓸쓸함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낡은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고요히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버려진 공장을 응시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깊이 있는 눈매를 지녔다. 그녀의 표정은 피로와 결단력,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수년간 이어온 고된 삶이 그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원이는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고의 기계 공학 엔지니어로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기계 시스템과 장비 오류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고 그녀의 손을 거쳐간 프로젝트들은 항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지원이는 직감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직업, 명성,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 민혁이뿐이었다. 10살배기 민혁이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지원이는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싶었다. 도시의 소음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아주려 했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한 삶을 뒤로하고 시골 외곽에 위치한 이 낡고 오래된 버려진 공장을 구입했다. 공장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듯 낡고 허물어져 있었고 온갖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폐허와 다름없는 이 공장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지원이의 눈에는 이곳이 잠재력으로 가득한 빈 캔버스처럼 보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쩌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지원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낡은 공장 건물과 허물어져가는 창고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부서진 창문, 녹슨 기계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은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원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버려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황량한 공간 속 어딘가에 그녀가 찾던 평화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민혁이가 트럭 뒤에서 내려 엄마의 손을 잡았다. 민혁이의 눈은 공장 전체를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훑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공장이 될 거예요. 유령 공장 같아요. 민혁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이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미소 지었다. 그럼 민혁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공장이 될 거야. 우리 둘이서 여기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지원이와 민혁이는 낡은 공장 내 작은 사무실에서 잠들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방이었지만 지원이는 임시방편으로 청소하고 침낭을 깔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정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녀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으로 온 진짜 이유 중 하나였다. 다음 날부터 지원이는 공장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무성한 잡초를 뽑고 낡은 지붕을 고치고 내부의 벽을 뜯어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고 몸은 매일 저녁마다 쑤셨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최고의 기계, 공학 엔지니어였던 그녀의 면모는 이런 육체 노동에서도 드러났다. 그녀는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며 최대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민혁이도 엄마를 도왔다. 아직 어렸지만 민혁이는 작은 손으로 돌을 나르고 낡은 철 조각들을 치우며 엄마에게 힘을 보탰다. 공장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이는 공장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기계 설비를 해체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듯 기계는 녹슬고 낡아 있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뜯어내던 중 그녀의 망치질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망치를 내려놓고 손으로 바닥을 살폈다. 곧이어 낡은 콘크리트 바닥 뒤에 숨겨진 단단한 강철판이 드러났다. 강철판은 다른 바닥면과는 확연히 다른 질감을 지녔고 매끄럽고 견고했다.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바닥 아래 공간이 있는 듯했다. 지원이의 공학적 직감이 발동했다. 그녀는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을 더 뜯어내기 시작했다. 강철판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그녀는 강철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파고들었고 이내 녹슨 금속 손잡이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문이나 덮개였다. 지원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바닥 자재가 아니었다. 이 강철판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무엇일까? 오래된 금고, 아니면 이 공장에 숨겨진 비밀 공간일까? 그녀의 기계공학 전문 지식과 논리적 사고는 이곳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었다. 지원이는 쇠지레와 망치를 이용하여 강철판을 들어 올리려 했다. 강철판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려 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철판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철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수직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안에서 뿜어져 나왔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기계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원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통로 안을 비췄다. 통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철제 승강기였다. 승강기는 녹슬어 있었지만 그 견고함은 여전히 느껴졌다. 승강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제어판이 옆에 붙어 있었다. 승강기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이곳은 분명히 오래전에 버려진 비밀 시설로 통하는 입구였다. 지원은 승강기 문 앞에 섰다. 그녀의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다시 한번 발동했다. 이런 승강기는 평범한 공장에 있을 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승강기가 향하는 곳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 혹은 매우 위험한 것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녀는 승강기 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혹시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봤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다. 통로 주변은 매끄러운 강철로 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공장 건물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곳은 분명히 오래전에 버려진 정부의 비밀 벙커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승강기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파도쳤다. 이 공장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남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공장 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승강기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 승강기가 향하는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끊임없이 상상했다. 오래된 보물, 아니면 이 공장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비밀.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승강기가 어쩌면 그 진실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비밀 공간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갔다. 쇠지뢰, 망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물쇠 따가에 도구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공작 기술도 익혀두었다. 승강기 문을 열기 위한 그녀의 시도는 끈질겼다. 그녀는 제어판을 분석하고 틈새를 살피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몇 시간 동안의 시름 끝에 마침내 희미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묵직한 철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승강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지원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승강기 문을 완전히 열었다. 승강기 안쪽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낡고 먼지로 뒤덮인 승강기 내부가 드러났다. 승강기 안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캐비닛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잡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지원이는 캐비닛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승강기 제어판을 살펴보았다. 낡고 부서진 버튼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계공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제어판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희미한 삐빅 소리와 함께 제어판에 불이 들어왔다.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승강기 하강 버튼을 눌렀다. 낡은 승강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지원이는 불안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승강기가 이끄는 곳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승강기는 한참을 내려가더니 멈춰 섰다. 낡은 승강기 문이 천천히 열리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벙커였다. 벙커는 매끄러운 강철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그 견고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벙커 내부에는 낡았지만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을 통신 장비, 컴퓨터 서버, 그리고 암호화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모든 장비에는 정부 자산이라는 인식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원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버려진 공장의 지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정부의 비밀 벙커였다. 그녀는 벙커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서류 뭉치에는 프로젝트 블랙아웃이라는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지원이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블랙아웃. 그녀는 이 이름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원은 지하 벙커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들을 손에 쥐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낡고 빛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은 프로젝트 블랙아웃 메일이라는 코드명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들을 공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서류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파일들과 복잡한 회로도,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신 기록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기계 공학 엔지니어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쫓는 과부인 그녀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파고들고 함께 발견된 낡은 하드 드라이브 속 데이터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서류들은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개발 과정에서 익혔던 최첨단 암호 해독 기술과 데이터 복구 기법을 총동원하여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류들과 데이터들은 서서히 베일을 벗었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드 드라이브에는 프로젝트 블랙아웃대로의 주인공인 천재 물리학자 한지훈 박사의 비밀 연구 데이터와 개인 통신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 박사는 하아렌 양자 에너지 제어 기술이라는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데이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지훈 박사가 이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망을 제어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기술표를 개발 중이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에너지 제어 시스템 서스텐첸으로 명명되었고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시스템이었다. 지원은 데이터에 담긴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양자 에너지 제어 이와 전력망 마비라니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데이터에 담긴 정교한 수식과 실험 기록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지훈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게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여 이 연구를 비밀 프로젝트 볼트무로 명명하고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 박사의 연구는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줬던 모양이었다. 데이터에는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려는 익명의 세력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세력은 한지훈 박사의 연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고 그들의 목적은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손에 넣어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고 자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지훈 박사의 연구를 빼앗기 위해 그를 납치하고 그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블랙아웃의 진실이자 한지훈 박사 실종 사건의 전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력의 정체에 대한 단서도 데이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카오스 길드 프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고위층과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연루된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들을 은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원은 남편의 죽음이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하드 드라이브 속에는 남편의 이름이 언급된 통신 기록이 있었다. 남편은 한지훈 박사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연구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남편은 이 비밀 조직의 존재와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려다가 제거당한 것이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지원이의 주먹이 떨렸다. 그녀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한 자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최고의 기계 공학 엔지니어이자 수사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USB 드라이브에 백업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그들에게 역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가 충분히 강력하지만 카오스 길드라는 비밀 조직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공장이 한지훈 박사의 비밀 연구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에 이곳의 중요한 정보를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장 주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그녀가 낡은 기계 설비들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거대한 압력 밸브 뒤편에서 희미한 금속성 소리가 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밸브 주변의 벽면을 뜯어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한지훈 박사가 남긴 것으로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핵심 데이터를 숨겨두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USB 메모리 스틱에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 스테라의 마스터 코드에 대한 최종 단서가 암호화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에 전율했다. 이것은 한지훈 박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카오스 길드 각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USB 메모리 스틱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해독하기 시작했다. 마스터 코드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코드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독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작업 끝에 지원은 마침내 마스터 코드에 대한 최종 단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단서는 놀랍게도 한지훈 박사의 딸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림 속에는 특정 숫자와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들은 에너지 제어 시스템 타치달의 중앙 서버가 위치한 유럽 내륙의 비밀시설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에 전율했다. 에너지 제어 시스템 칼란츠의 중앙 서버는 유럽 내륙에 버려진 군사기지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과거 유럽연합 EU가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곳으로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지만 실제로는 카오스 길드의 최종 봉어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석 형사에게 이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지원이의 안전을 극도로 염려했지만 그녀의 결단력을 꺾을 수 없었다. 지원아, 너무 위험해. 그들은 너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유럽 정부와 인터폴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할게.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김민석은 간절하게 말했다. 알아? 민석아,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한지훈 박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저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지원이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지원은 농장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날 밤 몰래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그림자 속의 전사였다. 그녀가 유럽에 도착한 지 이틀 후, 그녀의 버려진 공장 앞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났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차량들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창문은 선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지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FBI를 상징하는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장한 FBI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공장을 바라보더니 지원이의 공장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지원이가 공장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지원이가 자신의 공장에서 프로젝트 블랙아웃 아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원이는 이미 유럽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공장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지원이 유럽으로 떠난 지 이틀 후 그녀의 버려진 공장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다. 검은색 SUV에서 내린 FBI 특수 요원팀을 이끄는 것은 존 카터라는 이름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요원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목표물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들은 지은이 공장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은이 발견했을지 모르는 프로젝트 블랙아웃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존 카터는 공장 현관 앞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잠시 기다리더니 옆에 선 요원에게 손짓했다. 요원은 능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존 카터와 다른 요원들도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지은이 공장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은이 발견했을지 모르는 프로젝트 블랙아웃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공장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던 존 카터는 공장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기계 설비 아래 숨겨진 강철판을 발견했다. 강철판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낡은 철제 승강기가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지은이 이미 승강기를 통해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젠장 늦었군. 그녀가 모든 것을 가져갔어. 지하 벙커로 내려갔어. 존 카터는 무정의로 다급하게 외쳤다. 공장 안을 더 철저히 수색해. 그리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내. 그 순간 공장 주변에 설치된 지은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존 카터와 요원들의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존 카터는 지은이 이렇게 치밀하게 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는 즉시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한편 지원이는 유럽 내륙에 버려진 군사기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 박사가 남긴 USB 메모리 스틱에 담긴 에너지 제어 시스템 난 다음 튜토의 마스터 코드에 대한 최종 단서를 해독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그녀는 한지훈 박사의 딸이 그린 그림 속에 숨겨진 암호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작업 끝에 지원이는 마침내 그림 속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암호는 특정 숫자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에너지 제어 시스템 터러에 중앙 서버가 위치한 유럽 내륙의 비밀 시설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이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에 전율했다. 에너지 제어 시스템 처벌의 중앙 서버는 유럽 내륙에 버려진 군사기지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과거 유럽연합 EU가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곳으로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지만 실제로는 카오스 길드의 최종 봉어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석 형사에게 이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에너지 제어 시스템단을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지원이의 안전을 극도로 염려했지만 그녀의 결단력을 꺾을 수 없었다. 지원아, 너무 위험해. 그들은 너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유럽 정부와 인터폴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할게.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김민석은 간절하게 말했다. 알아. 민석아.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한지훈 박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저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지원이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지원은 농장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날 밤 몰래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그림자 속의 전사였다. 그녀가 유럽에 도착한 지 이틀 후 그녀의 버려진 공장 앞에 낯선 차량들이 나타났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차량들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창문은 선팅되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지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FBI를 상징하는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장한 FBI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공장을 바라보더니 지원이의 공장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지원이가 공장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지원이가 자신의 공장에서 프로젝트 블랙아웃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원이는 이미 유럽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공장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유럽 내륙에 버려진 군사기지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파도쳤다. 카오스 길드라는 비밀 조직이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이 모든 음모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진실은 그녀를 더욱 싸움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존 웨버가 핵심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그 장치를 회수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밀 것이 분명했다. 인터폴과 국제 언론이 기지에 도착했지만 이미 존 웨버 일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지원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김민석 형사와 인터폴 수사팀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 측과 카오스 길드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한지훈 박사의 연구를 악용하여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고 자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인터폴도
기지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지원의 증언에 점차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주요 국제 언론사들은 즉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단독 미제, 프로젝트, 블랙아웃 발해, 진실, 에너지 제어 시스테마를 둘러싼 거대 음모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존 웨버의 이름과 함께 그가 속한 비밀 조직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에 경악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카오스 길드라는 비밀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들은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과 막대한 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인터폴과 각국 사법기관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유럽연합 EU와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하는 듯 했다. 존 웨버는 구속되었지만 그의 배후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그들은 지원을 향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목표는 존 웨버가 가져간 에너지 제어 시스템 갈라라타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회수하고 카오스 길드의 봉어지를 찾아내 그들의 모든 음모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녀는 농가 창고의 비밀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지훈 박사의 비밀 연구 일지와 금고에서 발견한 모든 자료, 그리고 에너지 제어 시스템 랄에서 복구된 잔해들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으로의 작동 방식과 카오스 길드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단서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암호화된 코드와 복잡한 데이터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베테랑 기계 공학 엔지니어로서의 모든 능력과 과거 정보 분석가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지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에너지 제어 시스템 GN자는 단순히 전력망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격을 조작하고 특정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존 웨버 일당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의 궁극적인 중앙 서버가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광물 탐사 기지의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기지는 존 웨버가 소유한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본사였다. 이 기지는 외부에는 광물 탐사 기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처만 카우스 슈 길드의 최종 봉어지이자 에너지 제어 시스템 포럼의 중앙 통제실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김민석 형사에게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김민석은 지원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원아, 이건 상상 이상의 음모야. 그들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조종하고 특정 국가를 파탄시키려 했다니. 그리고 그 봉어지가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 있다니. 그는 지원이의 안전을 극도로 염려했다. 알라, 민서가.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들이 아시테리 에너지 제어 시스테마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내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파괴해야 해.
그리고 내 남편의 죽음과 한지훈 박사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원이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김민석은 지원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유엔 산하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할게.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사에도 이 모든 정보를 알릴 거야. 그들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할 거야. 지원은 김민석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농장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날 밤 몰래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그림자 속의 전사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존 웨버의 광물 탐사 기지는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기지 주변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무장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지원은 기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숨어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열 감지 카메라, 레이저 센서,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어둠이 깊어진 밤, 기지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과거 군사훈련에서 익혔던 침투 기술과 위장술을 총동원하여 기지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감시 카메라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모든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으로의 궁극적인 중앙 서버가 위치한 지하 깊숙한 곳의 중앙 통제실에 도착했다. 통제실 문은 두꺼운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었고 복잡한 생체인식 시스템과 수십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과거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정보 분석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때 갑자기 통제실 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침입자 발생, 자동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지원은 놀랐지만 즉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존 웨버의 비밀 조직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 경보음과 함께 통제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지원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장한 경비병들이 통제실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닫힌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들은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잠겨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외부와 고립된 채 통제실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 사체 궁극적인 중앙 서버를 파괴해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통제실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통제실 안은 수많은 서버렉과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통계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상황과 각국의 에너지 공급 현황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원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제어 시스템의 실체이자 존 웨버의 음모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인류의 에너지 미래를 통제하고 전 세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지원은 중앙 제어 컴퓨터에 앉아
에너지 제어 시스템 하나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다. 그때 통제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중에는 데이비드 리가 있었다. 데이비드 리는 카오스 길드라의 최고 수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지원. 하지만 너무 늦었어. 에너지 제어 시스템 타블은 이미 완전히 활성화되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의 남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지원은 데이비드 리의 말을 무시하고 컴퓨터에 집중했다. 그녀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 덜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려 했다. 건방진 계집에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데이비드 리는 소리치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부하들도 지원을 향해 총을 겨눴다. 지원은 데이비드 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의 추악한 음모는 이제 끝날 겁니다. 데이비드 리, 나는 당신들이 벌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한지훈 박사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 리는 비릿하게 웃으며 권총을 꺼내 지원에게 겨눴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 순간 통제실 밖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엔국제범죄수사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였다. 김민석 형사가 약속대로 모든 정보를 유엔에 알렸던 것이다. 데이비드 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서둘러 시스템을 파괴하고 철수해. 데이비드 리는 초조하게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통제실 내부의 서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 리가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경찰 특공대 훈련에서 익혔던 격투 기술을 총동원하여 데이비드 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권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하려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원이와 데이비드 리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유엔국제범죄수사대가 통제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데이비드 리의 부하들과 교전을 시작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섬광탄이 터졌다. 혼란 속에서 지원은 마지막까지 에너지 제어 시스템 아차가란치테 궁극적인 중앙 서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키를 누르자 에너지 제어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를 뿜어내며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리는 절규했다. 안 돼, 내 평생의 역작이. 그는 지원에게 달려들었지만 유엔국제범죄수사대에 제압되었다. 통제실 안에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지만 지원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몸은 지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그녀는 카오스 길드와 에너지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막아낸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김민석 형사와 유엔국제범죄수사대의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구소를 나왔다. 동이 트는 사하라 사막의 하늘 아래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지원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제약연구소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파도쳤다. 데이비드 리와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인류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를 더욱 싸움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데이비드 리가 핵심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그 장치를 회수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밀 것이 분명했다. UN 국제범죄수사대와 국제언론이 연구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데이비드 리 일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지원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김민석 형사와 UN 국제범죄수사대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과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하초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김 박사의 연구를 악용하여 인류의 자유의지를 조작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제사법기관과 언론도 연구소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지원의 증언에 점차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주요 국제 언론사들은 즉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단독 고스트 프로젝트의 진실,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둘러싼 인류 최대 음모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데이비드 리의 이름과 함께 그가 소유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에 경악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 조직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들은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과 막대한 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UN 국제범죄수사대와 각국 사법기관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유럽연합 EU와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이 작용하는 듯했다. 데이비드 리는 구속되었지만 그의 배후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그들은 지원을 향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목표는 데이비드 리가 가져간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2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회수하고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의 진정한 봉오지를 찾아내 그들의 모든 음모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녀는 농가 창고의 비밀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 박사의 비밀 연구 일지와 금고에서 발견한 모든 자료, 그리고 대참글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서 복구된 잔해들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비드 리의 통신 기록과 재정 흐름,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관계망을 파고들며 그의 최종 목적과 숨겨진 봉오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암호화된 코드와 복잡한 데이터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베테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모든 능력과 과거 정보 분석가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지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의 진정한 봉오지는 남미 대륙의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생태 연구 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데이비드 리가 소유한 광대한 사유지 내에 숨겨져 있었으며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궁극적인 계획을 위한 중앙통제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2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하여 데이비드 리가 인류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프로젝트 오메가로의 실행을 위한 마스터 알고리즘 리, 데이비드 리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알고리즘은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툴을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이 알고리즘을 파괴하지 못하면 데이비드 리는 언제든 다시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들을 재가동하여 자신의 음모를 실행할 수 있었다. 지원은 김민석 형사에게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김민석은 크로노스 근 코퍼레이션 반화의 최종 목적과 프로젝트 오메간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혜야, 이건 상상 이상의 음모야. 데이비드 리는 인류의 신이 되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봉어지가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있다니. 그곳은 어떤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도 있지 않은 무법지대나 다름없어.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그는 지원이의 안전을 극도로 염려했다. 알아. 민서가.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데이비드 리가 프로젝트 오메가를 완성하기 전에 내가 직접 나서서 마스터 알고리즘을 파괴해야 해. 그리고 내 남편과 김 박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인류의 미래를 저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지원이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김민석은 지원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유엔 산하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할게. 유엔이 움직이면 데이비드 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지원은 김민석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농장을 이웃에게 잠시 맡겨두고 그날 밤 몰래 남미 대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그림자 속의 전사였다. 남미 대륙의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이비드 리의 생태 연구시설은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연구소 주변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무장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지원은 연구소에서 꽤 떨어진 곳에 숨어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열 감지 카메라, 레이저 센서, 그리고 지하 통로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어둠이 깊어진 밤, 연구소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과거 경찰 특공대 훈련에서 익혔던 침투 기술과 위장술을 총동원하여 연구소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감시 카메라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모든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프로젝트 오메가2의 중앙통제센터이자 마스터 알고리즘 이 보관된 데이비드 리의 개인 금고실에 도착했다. 금고실 문은 두꺼운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었고 복잡한 생체인식 시스템과 수십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과거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정보 분석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때 갑자기 금고실 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침입자 발생, 자동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지원은 놀랐지만 즉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 경보음과 함께 금고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지원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장한 경비병들이 금고실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닫힌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들은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잠겨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외부와 고립된 채 금고실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마스터 알고리즘 화가를 파괴해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금고실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금고실 안은 첨단 장비와 서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투영 장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데이비드 리의 모습이 거만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지원. 하지만 너무 늦었어. 프로젝트 오메가 팩트는 이미 활성화되었고 마스터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의 남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지원은 데이비드 리의 홀로그램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의 추악한 음모는 이제 끝날 겁니다. 데이비드 리, 나는 당신들이 벌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한지훈 박사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금고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중에는 유엔 산하 국제범죄수사대 요원들이 있었다. 김민석 형사가 약속대로 모든 정보를 유엔에 알렸던 것이다. 뒤이어 데이비드 리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데이비드 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엔 수사대에 등장해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서둘러 마스터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철수해. 데이비드 리는 초조하게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마스터 알고리즘이 담긴 장치를 파괴하려 했다. 지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을 틈타 데이비드 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마스터 알고리즘이 담긴 장치를 빼앗으려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원이와 데이비드 리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유엔 국제범죄수사대가 금고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데이비드 리의 부하들과 교전을 시작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섬광탄이 터졌다. 혼란 속에서 지원은 마지막까지 마스터 알고리즘 트랑이 담긴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것을 파괴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키를 누르자 마스터 알고리즘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를 뿜어내며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리는 절규했다. 안 돼, 내 평생의 역작이. 그는 지원에게 달려들었지만 유엔 국제범죄수사대에 제압되었다. 금고실 안에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지만 지원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몸은 지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그녀는 카오스 길드와 에너지 제어 시스템 파란나제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막아낸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김민석 형사와 유엔 국제범죄수사대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구소를 나왔다. 동이 트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하늘 아래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남미 대륙의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위치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비밀 연구시설에서 마스터 알고리즘 파트를 파괴한 이지원은 더 이상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데이비드 리와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최종적으로 저지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인류의 자유를 수호한 역사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유엔 산하 국제범죄수사대는 지혜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데이비드 리와 그의 비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제로 대서특필하며 지혜의 활약을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 지혜는 병원에서 회복 후 조용히 고향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했지만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남편의 죽음과 불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농장을 가꾸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김민석 형사는 지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데이비드 리를 비롯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관련자들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혜가 확보한 마스터 알고리즘의 잔해에서 복구된 증거들과 그녀의 증언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터를 통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조종하려 했던 데이비드 리의 궁극적인 계획이 공개되자 전 세계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인류의 자유와 미래를 위협했던 이들의 만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데이비드 리와 그의 핵심 부하들은 모두 법정에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지혜의 증언과 확보된 증거들은 그들의 변명을 무력화시켰다. 지혜는 증인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하여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밝혀낸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데이비드 리는 지혜의 증언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피고인일 뿐이었다. 결국 데이비드 리를 포함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데이비드 리는 인류의 미래 조작 음모, 국가 기밀 유출, 살인 교사,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 운영 혐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동료들과 상부의 연루자들 또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팎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전 세계인들은 오랜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환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혜는 김민석 형사와 함께 법원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준이가 기다리는 농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차올랐다. 이것은 제 남편과 김 박사,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용기 있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고자 했고 국민들도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다. 농장은 이제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그녀는 농가 창고의 비밀 공간을 정비하여 자신의 작업실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법률 자문과 정보 분석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소박한 삶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농장은 진정한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잃었다는 이유로 놀림받는 대신 용기 있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엄마의 강인함을 닮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지혜는 민준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고 민준이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하며 자랐.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시간이 흘러 고스트 프로젝트 사건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한지은의 이름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농장 뒷마당에 작은 연못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거렸다. 엄마, 아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오랜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과 함께 과거의 싸움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멀리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남미 대륙의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위치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비밀 연구시설에서 마스터 알고리즘 말을 파괴한 이지원은 더 이상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데이비드 리와 크로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최종적으로 저지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인류의 자유를 수호한 역사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유엔 산하 국제범죄수사대는 지혜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데이비드 리와 그의 비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으로 대서특필하며 지혜의 활약을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 지혜는 병원에서 회복 후 조용히 고향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했지만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남편의 죽음과 불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농장을 가꾸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김민석 형사는 지혜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데이비드 리를 비롯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관련자들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혜가 확보한 실마스터 알고리즘 아래 잔해에서 복구된 증거들과 그녀의 증언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간을 통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조종하려 했던 데이비드 리아의 궁극적인 계획이 공개되자 전 세계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인류의 자유와 미래를 위협했던 이들의 만행은 역사의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데이비드 리와 그의 핵심 부하들은 모두 법정에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지혜의 증언과 확보된 증거들은 그들의 변명을 무력화시켰다. 지혜는 증인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하여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밝혀낸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데이비드 리는 지혜의 증언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피고인일 뿐이었다. 결국 데이비드 리를 포함한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데이비드 리는 인류의 미래 조작 음모, 국가 기밀 유출, 살인 교사,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 운영 혐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최고형에 처해졌다. 그의 동료들과 상부의 연루자들 또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팎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전 세계인들은 오랜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환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혜는 김민석 형사와 함께 법원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준이가 기다리는 농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차올랐다. 이것은 제 남편과 김 박사,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용기 있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고자 했고 국민들도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다. 농장은 이제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그녀는 농가 창고에 비밀 공간을 정비하여 자신의 작업실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법률 자문과 정보 분석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소박한 삶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농장은 진정한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잃었다는 이유로 놀림받는 대신 용기 있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엄마의 강인함을 닮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지혜는 민준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고 민준이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하며 자랐.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시간이 흘러 고스트 프로젝트 사건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한지은의 이름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농장 뒷마당에 작은 연못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거렸다. 엄마, 아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오랜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과 함께 과거의 싸움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멀리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